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소통의 시간 68번째로 설계, 시공, 구매, 사업 관리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한 10분이 넘으면은 제가 좀 이렇게 끊어가지고 한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본 내용은 이게 사실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업무를 이게 뭐 몇 장에 사실 뭐 지금 제가 한 네다섯 장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보 엔지니어들의 수준에 맞춰서 좀 그 작성이 된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맨날 강조하죠. 초보 엔지니어를 위한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라고. 초보 엔지니어들 수준에 맞춰서 저는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나가면은 이해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준 전문가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준으로 맞추는 거고, 이런 글을 통해서 제가 여기를 그 전문가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자리면 돈을 받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아시고,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제 수준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상처받는 일들도 많고. 지금 여기는 이제 10월 중순 정도에 제가 이제 그 경북 문경에 있는 대야산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지금 단풍이 막 이제 지가는 모습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보다 이제 지난주 10월 31일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충북 단양에 있는 백대 명산 중에 도락산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단풍이 정말 엄청났어요. 절정이었어요, 절정.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실 거는 이제 설계, 구매, 시공의 관계도. 간단한 이해도예요. 간단한 이해도. 사실 설계일 엄청 많고 구매일 엄청 많고 시공일 엄청 많아요. 그 다음 사업 관리는 얘네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머리 아프고 복잡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서머리를 좀 줄여서 하는 겁니다. 아니, 서머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 표를 제가 만들었고 잠깐 이해를 하면은 여기 큰 박스가 있죠. 이 큰 박스 안에 전체를 관리하는 건 사업관리다. 사업관리 쪽에서 이제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관리 팀이나 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박스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설계가 일이 가장 많죠. 이제 설계는 얘한테도 구매한테도 이제 자료를 줘야 되고 얘는 또 시공한테도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설계가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질도 좋은 인력들이 많지만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다른 데는 그만두지 않죠. 예. 일단 설계는 그 도면, 이제 설계 도면을 만들고 스펙을 작성을 하고 물량을 이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계는 이제 뭐 전기 설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기계 설계도 있고 개장 설계도 있고, 그 다음에 배관 설계도 있고 건축 설계도 있고 토목 설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트 같은 경우 공정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조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그 회사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은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구성을 해, TF를 구성을 해갖고 설계 분야별로 착출을 하고 구매 조달별로 착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관리 쪽에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도면을 이제 포콘 드로잉까지 만들어내면은 그때 이제 시공 쪽이 이제 출도하기 전에 몇 주 전에 와서 이제 그 TF 쪽에서 있다가 도면을 좀 스터디하고 현장 쪽으로 이제 바로 가는 이제 절차들을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다 분야별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설계라고 그래서 이제 제너럴하게 표시를 했잖아요. 구매는 구매, 시공은 시공. 그래서 설계에서는 이제 도면 스펙을 작성하고 물량을 산출해서 이제 산출을 하고요. 도면은 여기 시공 쪽에 전달을 해주고요.
스펙이랑 물량 산출은 구매 쪽에 전달을 해줘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구매는 이제 물량 산출을 기술규격서랑 받아가지고 이제 제조사나 이제 벤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벤더에 이제 입찰을 하죠. 그래서 입찰을 하면은 그 입찰 공고를 띄우고 이제 뭐 3개 사를 참여를 시킬지 뭐 5개 차를 5개 사를 참여시킬지 그거는 이제 구매에서 판단을 해서 뿌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입찰서를 제출을 하죠. 그러면 입찰서에 이제 기술 규격서나 이런 것들을 설계 쪽에서 검토를 해주고 그걸 다시 조달 쪽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구매에서는 그 전달된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그 불합격자, 합격자를 추려내고 합격자 중에서 이제 금액이 가장 낮은 쪽에 이제 벤더를 이제 낙찰자로 선정을 해서 이제 물량 그 납기를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의 가장 기본은 이제 사업관리 쪽에서 마일스톤 일정을 만들어내고 그 일정 전에 이제 현장에 이제 현장 사이트로 이제 그 제품들이 자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구매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구매팀이라고도 하고 조달팀이라고도 해요. 실제 이게 시공적으로 조달을 해주는 거죠. 슉 조달. 그래서 구매 쪽에서는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고 해외 프로젝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시공 쪽은 이제 설계 도면을 봤죠. 설계 도면이 이제 설계팀에서 이제 설계 도면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단계를 가지고서 해요. 어프로블 이제 승인 도면이 있고 이제 승인 도면에 이제 이견이 없으면 이제 그러니까 포 컨스트럭션 드로잉을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이제 포 컨스트럭션 드로잉을 시공 쪽에 제출을 하면은 그게 시공 도면이에요. 시공 도면. 그렇게 절차를 이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렇게 절차를 가지고 가요. 근데 조그마한 이제 일반 뭐 건물, 뭐 아파트 이런 데는 그냥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도면 저기 만들면은 그냥 그거 갖다 그냥 그 시공 도면 갖다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하죠. 승인 도면이 곧 시공 도면이죠. 그래서 이제 시공은 이제 설계로부터 받은 도면과 구매로부터 받은 이제 자재를 가지고서 이제 산출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실제 이제 시공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잠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사 그래서 뭐 벤더들 있잖아요. 벤더도 똑같아요. 뭐 LS 산전이나 아니면 뭐 효성이나 현대나 다 똑같은 구조인데 말하는 게 설계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를 담당하는 구매팀이 있고 요걸 가지고서 이제 시공을 보통 이제 제조사에서는 제작팀이라고 하겠죠. 제작팀에서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설계팀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팀이 있어요. 똑같이 얘는 이제 벤더의 이제 아이템을 제조하는 거고 벤더의 아이템을 공급하는 거죠. 얘는 벤더의 아이템. 왜냐면 벤더가 뭐 변압기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부싱 따로, 뭐 동 따로, 그 다음에 뭐 코어 따로, 탱크 제강을 하는 따로,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내야 되는 게 이쪽에서 이제 어레인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그리고 얘가 도면을 출도를 하고 이쪽에서 자재를 공급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시공이 제조사에서는 제작팀이에요. 제작 부서. 제작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관리는 누가 하냐? 제조사에서는 이제 생산관리팀이 하는 거죠. 공정을 관리하는 거죠, 거기서. 물론 여기에 이제 표현은 안 됐지만은 이제 품질부서도 있어요. 품질부서는 이제 설계를 하고 여기에 이제 물량을 뽑아 갖고 이제 주요 아이템들을 뭐 변압기든 차단기든 케이블이든 이제 발주를 내잖아요. 발주를 내서 물량이 출하되기 전에 공장에서 그 제조사의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이제 공장 검수를 가요. 그거를 이제 보통 FAT라고 하거든. FAT라고 하는데 그걸 팩토리 억셉턴스 테스트. 그러니까 공장 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발주낸 그 스펙을 그대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때 이제 품질 쪽에서 인볼브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품질 쪽에서는 여기 한쪽에 이제 품질 쪽에서는 설계 쪽에 입회를 요청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품질 쪽에서 전문가들이 혼자만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쪽을 못 믿겠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우리 품질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이제 발주처에서 계약해서 서드 파티를 인볼브해서 같이 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알면 좋을지를 제가 큰 틀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뭐 만약에 시공 현장에서 가면은 이제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은 시공 조직 산하에, 그러니까 CM, 컨스트럭션 매니저, 이제 현장 소장 산하에 또 안전을 담당하는 이제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는 또 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작업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돌아다니죠. 페트롤을 계속 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이 그 대형 건설사한테는, 대형 건설 회사들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조직을 좀 방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구매, 시공, 사업 관리, 품질 안전, 뭐 이런 뭐 인사도 있고 뭐 법무팀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방대하게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됐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1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2편 위에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국내 인허가 관련된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계정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고 안 듣지 마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빨리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